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원료 생산기업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단의 제3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되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와 니켈 등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3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드론과 로봇 등 활용 영역이 늘어나며 그 가치가 높아진 2차 전지. 2차 전지 원료를 생산하는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3공장은 2만 3천여 평에 1,300억 원을 들여 내년 10월 완공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엔지니어와 생산직 직원 등 13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원료를 추출하는 공정이 이뤄질 예정. 전 세계 5개 업체만 갖고 있는 습식 재련 공정을 통해 연간 12,000톤의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 분량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자동차 100만 대 분에 해당되는 코발트 니켈을 생산할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리튬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한편 성일하이텍이 들어서는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 9월까지 이피캠텍과 유니테스트, 두산퓨얼셀 등 2차 전지 기업 10곳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산시는 장기 임대 용지와 아리백 단지 등 장점을 활용해 새만금 산단을 2차 전지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인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2차 전지 부분에서 성장과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군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 기업 10곳을 유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이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다음 달부터 블록 생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조선소가 다음 달부터 선박블록 생산을 위한 공정별 작업이 시작돼 내년 초 완성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력 확보는 올해 필요한 300명 가운데 220여 명은 사내 협력업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고 70에서 80여 명만 신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재가동을 위한 시설 보강과 기숙사 정비 등의 작업이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됐으며 다음 달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4년에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4일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전북도를 선정했습니다. 군산시가 농축산부가 주관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200제곱미터 부지에 50kW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된 전기는 농기센터에서 자체 활용됩니다. 현재 전국 10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군산을 포함해 4개소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15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168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년 전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300만 명. 선유도를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500만 명을 돌파하고 코로나19에도 비슷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기후위기와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삶 속에서 자연을 품은 군산의 모습이 새롭게 재조명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인 GSTC는 군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능성을 보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군산에서 국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GSTC가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국제 컨퍼런스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입니다. GSTC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천혜의 자연을 담은 섬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168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 동안 도시와 자연을 담은 관광의 재인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세계 1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GSTC와 함께 지속가능 관광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탄소 중립과 자연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구와 교육, 국제 표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3년 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산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 온전한 터전을 물려주는 것, 바로 지속 가능 관광의 핵심이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에서 20%까지 이 지속 가능 관광이 성장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라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제 관광 도시로 세계가 인정한 군산. 코로나19 시대 도시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생산 시설이 있는 미국 푸에블로시 시장단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15일 군산을 찾아 강임준 군산시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풍력 발전 산업의 글로벌 투자 동향, 대학 간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푸에블로시는 미국 콜로라도주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11만 명의 중소도시로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지역화폐 판매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첫 발행을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1조 8,33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판매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에 달하는 할인율과 지류 상품권, 모바일, 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구매 수단이 판매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제 맥주와 감미로운 블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메가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와 함께 국내 정상급 블루스 뮤지션들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한 구역이 거대한 세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수제 맥주와 블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군산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군산 비어포트 4개 업체에서 만든 20여 종의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18개 음식 부스가 들어서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촌 블루스, 이정선 밴드 등 국내 정상급 블루스 밴드 19팀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군산 앞바다를 감상하며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맥주 선창존과 지역 수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도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국내 최초로 보리 재배부터 매각 가공, 양조 과정을 거친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에 그 맥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걸 보고 저희들이 축제 슬로건을 우리 도시 우리 맥주로 정했습니다. 시는 수제 맥주와 함께 위스키, 식혜 등 다양한 제품군에 군산 메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우리 전통 엿기름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혜 음료 공장이라든가 장육 공장에도 저희들이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메가 생산 이후 수제 맥주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해온 군산시.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군산의 새로운 대표 축제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의 진료 기록물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군산시는 이영춘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은 자해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진료기록 등 한 건 25점입니다. 시는 농촌위생진료기록물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기록물 보존 처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금강도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군산시는 2달간에 걸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을 했으며 그동안 하루 평균 900명씩 5만 2천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도서관은 동부권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에서는 6번째 시립도서관입니다. 군산 희망복지 박람회가 오는 23일 은파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복지, 다시 이어지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5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런닝맨 미션, 열린 무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한 만큼 오후 9시까지 행사를 연장 운영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집니다. 국유재산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 고등학교 건물의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고 건물은 40년 이상 된 낡고 노후한 건물이지만 교육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 국유재산인 과학관의 멸실 심의를 진행하고 내년 본 예산의 신축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고는 오래된 과학관을 새로 짓고 선택 교과실과 융합 수업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옥도면의 기업 선유도에 물들다가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미김 1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서군산 로터리클럽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시 소룡동에 1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휴지를 기탁했습니다. 나운삼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한 셀파 우등생 미룡학원에 착한 학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